13조 원,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무도 이 공항을 짓겠다고 선뜻 나서질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꺼리는 초대형 사업, 가덕도 신공항 논란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무려 13조 7천억 원짜리 공항 건설 사업인데 주인을 못 찾아서 유찰된 것만 6번입니다. 심지어는 어렵게 낙찰된 회사마저 사업을 포기해버리는 정말 전례 없는 일까지 벌어졌죠. 도대체 왜일까요? 왜 모두가 이 엄청난 사업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퍼즐을 제대로 맞추려면요, 여러 조각들을 다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사업이 멈춰버린 지금 상황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년 묵은 정치적 약속들을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 텐데 두부 위에 공항을 짓는 것과 같다는 놀라운 공학적 도전 과제도 살펴볼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 뒤에 숨어있는 천문학적인 돈 문제, 그리고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안전 문제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렵게 찾은 사업자마저 등을 돌리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그야말로 끝없는 유찰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어렵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곳이 바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었는데요. 현대건설은 원래 공사기간은 절대 불가능하다, 2년은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22개월까지는 어떻게든 해주겠다고 맞섰죠. 결국 이 단 2개월의 차이, 이걸 좁히지 못해서 현대건설은 사업을 포기해버렸고 13조 원짜리 프로젝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도대체 왜 국가는 이 공항 건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요, 지난 20년 동안 겹겹이 쌓여온 정치적 약속의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공항의 역사는 정말 한편의 정치 드라마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성이 없다고 한번 엎어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했죠. 그리고 2021년 모든 규칙을 뛰어넘는 가덕도 특별법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딱 하나였어요. 경제성 평가는 생략한다. 그냥 무조건 짓는다. 바로 이 특별법이 지금 벌어지는 모든 논란의 씨앗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의지는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데 정작 발을 딛고 서야 할 땅이 문제입니다. 과연 기술적으로 이 공항을 짓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공항이 들어설 바로 그 위치, 그 바닷속이 거대한 난관의 시작입니다. 이 공항 부지의 60%는요. 바다를 메워서 만든 인공섬 위에 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바다 밑 지반이 전문가들이 빗대어 말하길 두부 같다고 할 정도로 아주 무르고 불안정한 점토층이라는 겁니다. 이 말랑말랑한 두부 같은 땅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학자들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PBD,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이라는 아주 복잡한 공법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요, 물컹한 두부에 수만 개의 빨대를 촘촘히 꽂아서 물을 쫙 짜내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저 그 두부 같은 연약 지반 위에 산더미처럼 모래를 쌓아서 꾹 누릅니다. 그 다음에 수천 수만 개의 플라스틱 배수관, 그러니까 빨대를 깊숙이 꽂아 넣는 거죠. 그러면 모래의 무게에 눌려서 점토 속에 있던 물이 이 빨대를 타고 쭉 빠져나가면서 땅이 서서히 단단해집니다. 이 과정이 다 끝나야만 비로소 그 위에 아파트 1, 2층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올려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기술이죠. 하지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 그리고 수많은 변수가 따를 수밖에 없는 공사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공사는 당연히 다음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입이 떡 벌어지는 천문학적인 비용이죠. 공식적인 비용 편익 분석, 그러니까 BC 비율이 0.5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0원을 투자했을 때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이 고작 50원이라는 얘기예요. 경제성이 아주 낮다는 뜻이죠. 공항 짓는 데만 10조 원이 넘게 들고요.
주변에 도로 깔고 철도 놓는 것까지 다 합치면 총 사업비는 최소 13조 7천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것도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해요. 앞으로 비용이 눈덩이처럼 더 커질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공사 기간을 26%나 늘려줬는데 공사비는 고작 1.9%만 올려줬습니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비현실적인 예산으로는 안전과 품질을 절대 담보할 수 없다. 결국 제2의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재정적, 공학적 문제 말고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공항 예정지가 철새들의 고속도로라는 점입니다. 이 길은 비행기만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공항 예정지는 50여 종 3만 9천 마리가 넘는 새들이 머무는 대규모 철새 도래지에서 불과 3km 거리에 있어요. 항공기와 새가 부딪히는 버드 스트라이크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고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로 인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제 예상되는 위험도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요, 지금 있는 김해공항의 거의 10배에 달합니다. 과거에 인명사고가 있었던 무안공항과 비교하면 무려 21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위험 수준인 거죠. 자, 이 모든 난관 속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어떻게든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제 싸움의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경제성을 무시한 특별법 자체가 위법이라면서 사업 취소 소송을 낸 상태거든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정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이 논란은 이제 더 큰 국가적인 담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니까 지방은 부담 없이 혜택만 누린다. 그러면서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나눠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향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히 공항 하나를 짓고 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그 거대한 비용과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셈입니다.